이거 관련해가지고 ESG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지 서류랑 면접에서 너무 그 ESG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Chief Enabling Officer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5분 만에 ESG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ESG에다가 인적 자본 내용을 공개를 한다.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직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며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솔깃하는 기사라서 한번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ESG에 대해서 제가 이제 1대1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너무 이상적인 글을 쓰거나 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교정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사고요. 인적 자본 공시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결국 여기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연봉, 처우, 그리고 이직률, 특히 중요한 거. 우리 입장에서도 이직률이 중요해요. 이직률은 사실 종합적으로 회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이걸 공개를 안 했어. 공시자료 아무리 뒤져봐도 이직률 나온 데 별로 없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얘기거든. 이직률이 몇 %라고 해서 다른 동종업계랑 비교해서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거기 안 가잖아요. 이직률이 너무 높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는 거야. 회사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오고 그걸로 회사가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안 와. 이직률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와버리면 그러면 회사 자체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직률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적자본까지 공시를 해라. 이런 압박이 이제 ESG 쪽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직을 하려고 하던 취업을 하려고 하던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가 될 건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ESG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지 서류랑 면접에서 너무 그 ESG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ESG에 대해서 맨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전략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 좀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왜냐면은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ESG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좀 했거든요. 스터디를 좀 했더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뭐냐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BR이라고 할게요. 베스킨라빈스 아닙니다. 블랙락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듭니다. 1등, 2등, 막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뭐 하는 회사냐면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투자 회사는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요. 돈을 받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회사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얘네들이 뭐 프로젝트를 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는 투자만 해요. 투자를 하면 이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뭐 무슨 사업을 하겠지. 뭐 건설 뭘 짓건 뭘 팔건 해갖고 돈을 벌어와.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블랙락에다가 돈을 줘요. 왜냐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 그럼 이 수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자들한테 투자회사가 일부를 돌려주고 자기가 먹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프레임이 이 ESG예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라. 우리는 이거를 깔끔하게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 투자회사가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겠지. 그러면 회사들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이게 이제 회계나 재무 이쪽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모든 회사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자기 자본은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IRR이나 이런 계산식을 보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이 훨씬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게 회사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뭐 예전에 D그룹처럼 망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제한을 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 자본이 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투자를 하려는 친구들이 이제 회사예요.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자기 돈들 놔두고 왜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게 재무적으로 훨씬 쌉니다. 돈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훨씬 싸. 그리고 나한테 간섭이 들어오는 것도 훨씬 적어.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회사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얘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안 빌려준대잖아. ESG를 안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ESG 리포트도 만들고 뭐 우린 ESG를 합니다 하면서 막 기사도 쓰고 계속 그래야 돼. 그 기사의 일부분, 그 기사들의 대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에 속아가지고 ESG가 뭐 막 되게 환상적인 이 회사는 막 ESG에 막 진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회사는 돈 버는 조직이에요.
제가 나중에 강의를 만들면 진짜 매번 강조하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서류랑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친구들은 회사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딱 가게 됐을 때 도망을 가게 돼요. 그거는 실무자의 어떤 사람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회사들은 그래서 뭐 리포트도 쓰고 기사도 만들고 해갖고 ESG 잘할게요 해가지고 투자회사한테 돈을 받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투자자가 고객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먹잇감이야. 이 사람은 내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야. 파트너사야. 이게 내 고객이에요.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얘한테 투자를 했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뭐 이거를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은 없고요. 근데 투자자들 중에 이제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나라 제일 큰 돈이 어디예요? 국민연금. 미국도요, 연기금이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이제 반강제로 걷는 이제 일단 복지 개념이면서 약간 자본주의 개념이라서 이 돈을 모으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가 줄 거면 나라가 그럼 내 세금처럼 왜 뜯어가?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보시죠. 엄청난 겁니다. 10%라는데 엄청난 수익률인데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투자회사에다들 투자를 하는데 야 얘네가 이게 공적인 자금이잖아.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 공적 자금이 뭐냐면 그냥 막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약간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는 돈이란 말이지. 근데 ESG라는 명분을 줬잖아.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이 명분을 딱 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블랙락이라는 거기다가 실력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다 쏠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박을 쳤어. 그럼 블랙락 말고 다른 투자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 얘네들도 죄다 뭐 ESG 이름을 붙여갖고 펀드를 해갖고 자기들이 ESG 뭐 실사를 하네, 뭐 실사하겠어요. 그냥 막 서류 보고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회사들이 야 잠깐만 ESG 해야겠는데? 해서 돈 빌리려 시작이 된 게 ESG.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면 이거 진짜 지금 약간 5분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완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죠. ESG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돈만 벌면 장땡이거든. 사실은 법 테두리 내에서 돈 버는 게 장땡인 게 기업이라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직에서 ESG에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 굉장히 신박하고 똑똑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해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블랙록 ESG 펀드는 한마디로 돈을 괜찮게 벌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반시장 공격이 이제 미국 공화당이 이러고 있다는데 ESG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난해 4분기 미국 ESG 펀드에서 50억 달러가 유출되는 게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고객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ESG 펀드가 생각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것도 엄청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ESG가 이제 결국에는 특히 뭐 환경 쪽에서 돈을 벌려면 정부 지원이 빡빡하게 있어요. 근데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 정부가 뭐 환경에다 지원하고 이런 게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죽었고, 그러니까 ESG의 이쪽 분야에 돈 자체가 안 돌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 펀드들도 수익률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고객들도 실망을 한 거지. 그러니까 4분기에 돈을 왕창 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ESG는 돈을 벌었어요. 지난해에 47억 달러가 순이익이 됐다. 근데 진실이 여기 있다고 봐요. 진실이 이게 아니야.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세계 펀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ESG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선언적인 뭐 얘기를 하긴 했고, 뭐 MS도 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뭐 솔직히 글쎄요, ESG에 그렇게 막 적극적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또 추가로 블랙록이 경쟁사보다 ESG 투자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았고, 그러니까 최신 기업들 토대로 이제 ESG에다가 넣어준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블랙록은 수익률이 괜찮으니 이 ESG 펀드가 여전히 블랙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역시 기업은 돈이 짱이다. 돈을 못 버니까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투자사들도 거기에서 좀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나왔던 인적자본 공시 이건 어떻게 됐느냐?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은 이 ESG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엔 투자자들의 자기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에요. 이 인적자본 공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직률 나오고 막 이러면 뭐 입사율, 퇴사율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이득이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악순환이 시작된 회사는 퇴사가 엄청 심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 이게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이게 돈이 벌려야 되는데 돈이 계속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돈도 조금씩 주는데 어쨌든 회사 그 뭐 사장 차는 계속 바뀌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거거든. 실업 자금 이제 쭉쭉 빨아먹고 이런 회사들이 날아간단 말이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괜히 이런 회사에다 투자했다가 내 돈 날리느니 인적 자본 공시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회사를 거를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ESG가 어떻게 뭐 나중에 이제 페이드아웃 사라지더라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팀을 지원하시는 분이면 이 트렌드에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ES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진짜 ESG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 홍보팀들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겠지. 진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만든 영상이고요. 뭐 그렇다고 ESG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라고 막 이렇게 써버리면 그거는 또 그쪽에서는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들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딱 들쳐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선을 잡아서 쓰고 말하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